이 이야기는 내가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했던 2014년도 겨울에 겪은 일이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겨울날, 당시 나는 공포소설 전자책 출판을 위해 열심히 원고를 쓰고 있었지. 난 원고를 쓸 때 모든 불을 다 끄고 창문에 커튼까지 쳐두는데, 그렇게 주변이 어둡고 조용한 상태가 되어야 집중이 잘 되거든. 장르가 장르인 만큼 스스로 최대한 몰입해서 공포를 느껴야 그것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거란 생각에 일부러 이런 환경을 조성해 둔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날은 초저녁에 담배를 피우다가 문득 소재거리가 떠올라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초고에 들어갔어. 평소대로 모든 문을 전부 닫은 후 커튼을 치고 모니터 화면에 불빛에 의존한 채로 2시간 가까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지. 그런데 조용한 방 안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린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 당시 친구들은 내 자취방 위치를 몰랐고 가족들이 그 시간에 올 리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문 쪽으로 다가가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이게 대답이 없는 거야. 혹시 위층에 사는 집주인이 온 건가 해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더군. 집안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잡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말이지. 야,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 혹시 아나? 네 글 쓸 때 옆에서 보고 있을지. 아무리 공포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도 그날은 정말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글을 못 쓰겠더라. 결국 그날 작업을 포기한 나는 방에 불을 다 켠 후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커튼을 젖혀서 창문을 열었어. 그렇게 하니까 무서운 느낌이 조금은 덜해졌고 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문제가 생겨버렸어. 내가 며칠 동안 똑같은 내용의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거야. 꿈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집 열쇠를 계속 찾아 헤맸고 그러다가 그것을 겨우 찾아서 집으로 들어가면 웬 남자가 집에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문을 열면 혼자서 뭐라고 마구 떠들어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말이 딱 하나 있었어. 돈 줘. 처음에는 개꿈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며칠 전에 그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 작업에 들어갔지.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갔을까.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심장이 바닥으로 훅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 긴장한 상태로 현관문에 다가가서 애써 침착하게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총각, 2층이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행히도 집주인 아주머니였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어보니 건물 공사 때문에 잠시 단수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문을 닫은 후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이번엔 살짝 빠른 템포의 노크 소리가 들렸고 난 당연히 주인 아주머니가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곧바로 문을 열어봤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그 소리가 너무도 가깝고 또렷하게 들렸는데 문 밖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지. 요즘 들어 꿈자리도 사나운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도저히 대충 넘길 수가 없겠더라. 자취방이 있는 건물 꼭대기층엔 나이가 지긋한 무속인 할머니가 살았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당장 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지.
그렇게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조심스레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셔서는 내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얼른 들어오라며 반겨주셨어. 어여 들어와. 밥은? 네? 예,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커피라도 내오게. 괜찮습니다. 크림 있는 거 줄까? 아니면 안 들어간 거 줄까? 프림 들어간 거요. 그렇게 수줍게 대답한 후에 방안을 둘러보니 TV에서 봤던 무속인들 집처럼 불상을 모신 곳에 상이 차려져 있었고 탱화도 있고 그렇더라. 내가 신기한 눈으로 그걸 둘러보고 있자 할머니가 커피를 내오시며 물었어. 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라. 예.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지하방 총각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그게 실은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끝까지 잘 들어주셨어. 그리고 놀자고 그러는구만. 놀자고. 이따가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저기 앞에 공원에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좀 길게 하나 끊어서 가. 가지에 3번 절하고 문 앞에 걸어둔 다음에 10원짜리랑 100원짜리 동전 있지? 그걸 문 앞에 하나씩 깔아둬. 그것이 저승길 노잣돈 달라고 그렇게 왔나 보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꿈에 나온 남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 돈 줘. 돈 줘. 이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할머니가 노잣돈 이야기를 하시니 뭔가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길게 꺾어다가 방문 앞에 걸어놓고 10원짜리랑 100원짜리 동전을 깔아놨더니 그 뒤로 신기하게도 노크 소리가 사라지고 그 꿈도 꾸지 않게 되었지. 그 후에 군입대를 하게 되며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직도 거기에 사시는지 모르겠다. 따로 점사를 본 건 아니라 돈은 안 받겠다 하시는 걸 억지로 3만 원을 드리고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 안녕하세요. 산무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 그날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차도 마시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막 들어서면서 보니 시간은 정확히 밤 11시 53분이었고 동생은 그날 야근 때문에 집에 없고 부모님은 일찍 주무셔서 집안이 깜깜한 상태였죠. 전 씻고 잘 준비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워서 동창들과 한참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목이 말라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화분을 진열해 둔 곳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그 어두컴컴한 거실 한쪽에 앉아서 난초잎을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잠자리에 들면 중간에 깨는 일이 없는 분이 불도 안 켜고 뭐 하시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마,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엄마. 이게 왜 끊어져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제 물음에도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상한 말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손을 뻗으려던 찰나에 안방문이 열리며 거실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네 여태껏 안 자고 뭐하노?
얼른 들어가서 자라. 어머니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몇 초 동안 멍해졌다가 화분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었고 헛것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겁니다. 아직 술기운이 남아서 뭔가 착각을 한 거라며 스스로를 애써 달랬지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날이 밝은 후에야 깜박 잠이 든 저는 눈을 뜨자마자 화분들이 놓여진 곳으로 갔습니다. 설마 하며 난초 화분을 살펴본 저는 또다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에 화분을 가꾸기 때문에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한데 난초 화분 바로 아래쪽에 뚝뚝 끊어진 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으로 만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집에 혼자 있게 될 일이 있으면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도저히 집에 혼자 있을 자신이 없거든요. 그때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두 눈과 웅얼거리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말입니다.